안녕하세요. 중근쌤이에요. 이번 시간에는 전기와 자기, 두 번째, 전류와 전압에서 전압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우리 지난번에 전류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그 전류에 이어서 전압은 어떤 개념이고, 단위는 어떤 걸 쓰며, 어떻게 측정하고, 그리고 나아가서 전지와 펌프를 비교하면은 어떠한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여러분 지난번 전기의 발생을 다 공부를 했고요. 두 번째, 전류와 전압 중에서 전류에 대해서는 이미 배웠어요. 전류에 대해서는 배웠고, 그리고 그 다음 개념인 전압에 대해서 이번 시간에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전류가 뭐라 그랬죠? 네, 맞아요. 전하의 흐름, 그 중에서도 마이너스 전하인 전자의 흐름을 바로 전류라고 했고요. 자, 그렇다면 전압은 어떤 건지 개념 한번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방금 배웠던 무엇을? 네, 맞아요. 방금 배운 전류를 흐르게 하는 능력이 바로 뭐다? 전압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전류가 뭔지 다시 한번 적어볼게요. 전류란 전하의 흐름, 전하의 흐름을 전류라고 하는데, 이러한 전류를 계속 흐를 수 있게 하는 그 능력, 그 힘을 바로 전압이라고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전압도 역시 단위가 있는데요. 전압의 단위는 어떤 거를 사용하냐? 바로 이렇게 대문자 V를 쓰고 얘를 이제 볼트라고 읽어요. 즉, 볼트가 전압의 단위가 되는데요. 자, 우리 여러분들 지난 시간에 배운 전류의 단위는 뭐였죠? 여기도 한번 적어볼까요? 전류의 단위는 바로 대문자 A를 썼어요. 얘 이름은 암페어가 되겠죠. 자, 여러분 볼트와 암페어 각각 전압과 전류의 단위라는 거 비교를 하면 되고요. 한 가지가 더 있었는데, 우리 전류를 측정할 때는 어떤 기구를 사용했냐? 바로 전류계라는 기구를 사용했어요. 자, 전압도 마찬가지로 그러면 어떤 기구를 사용할까요? 네, 맞아요. 이름을 딴 전압계를 사용할 거예요. 우리 전류계와 전압계에 대한 내용은, 전압에 대한 내용을 배운 다음, 그 다음 시간에 자세하게 배울 거니까 우선 명칭 정도만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밑에 한번 전기 회로를 그려볼게요. 우리 건전지가 선생님이 긴 선, 그리고 두꺼운 짧은 선을 표시해가지고 각각 긴 게 플러스, 그리고 짧은 게 마이너스라고 해서 이게 건전지, 전지라고 했고, 전기 회로를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 있겠죠? 쭉 한번 크게 그려볼게요. 그리고 스위치가 이런 식으로 있고, 그리고 여기에 전구를 이런 식으로 그려볼 수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전류가 흐를 거예요. 즉, 그 중에서도 마이너스 전하인 전자가 움직이게 되는데, 이러한 흐름을 바로 전류라고 한다 그랬죠. 전류가 흐르면은 당연히 반짝이겠고, 물론 당연히 전류가 흐르려면 전제되어야 할 조건이 이 스위치가 닫아서 이렇게 닫힌 회로여야겠죠. 지금 열려 있는데 닫힌 회로라고 여러분들이 상상을 하시면 됩니다. 여기 있는 게 바로 전지, 우리가 생각하는 전지였는데요. 자, 이러한 전류가 계속 흐를 수 있는 능력, 즉 전압이 어디서 나오냐? 바로 이 전지에서 나온다고 할 수가 있어요. 즉 우리가 아는 건전지가 전압을 계속 발생시켜서 이 전류가 계속 흐를 수 있게 만든다. 자, 여러분들이 차고 있는 시계나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핸드폰,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가전기기 전자제품은 다 건전지, 배터리를 가지고 있는데, 왜 그러냐면 이 건전지가 바로 전압, 즉 전류를 계속 흐를 수 있게 해주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이 아는 전자기기나 가전제품에 만약에 건전지가 빠진다면 전압, 즉 전류를 계속 흐를 수 있게 하는 능력이 사라지기 때문에 전류가 못 흘러요. 계속. 따라서 제품들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못하겠죠. 그래서 전지가 바로 이러한 전압을 발생시키는 일을 하고, 이 전압이 보다 전류를 계속 흐르게 한다. 그래서 전기 회로에서 이 전하의 흐름을 유지시켜 준다라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 전지 보면은 몇 볼트, 몇 볼트, 3볼트, 30볼트, 60볼트, 90볼트라고 적혀 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바로 전압을 발생시키기 때문에 전압의 단위가 쓰여 있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전압의 개념은 그렇게 어렵지가 않았고, 단지 여러분들이 전류와 비교를 해서 알아두시면 됩니다.
단지 여러분들이 주의할 게 전류가 더 세다. 바로 이 전류의 세기가 전압이다. 혹은 전류의 빠르기가 전압이다. 이런 식으로 오해하는 게 아니라 전류를 계속 순환시켜주는 힘, 이 능력, 이 역할을 하는 게 전압이고 이 전압을 계속 발생시켜주고 일정하게 유지하는 게 건전지가 하는 일이다. 이 정도만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돼요. 자, 그렇다면 두 번째로 전지와 펌프의 역할을 한번 비교를 해볼 건데요. 선생님이 그림을 몇 가지 그릴 거예요. 그래서 그림을 그리고 나서 본격적인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선생님이 한번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려봤는데요. 1번부터 차례대로 그림을 봐가면서 설명을 할게요. 자, 우선 여러분들 지금 물통 A, B가 있고요. 물통 A는 물이 가득 차 있고 B는 물이 없는 상태예요. 그리고 물통 A와 B를 통로로 연결했는데 여기 밸브가 지금 잠겨 있는 상태예요. 밸브가 통로를 막고 있는 거 보이시죠? 그러면 물의 흐름은 일어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 두 번째 그림으로 바로 넘어가 보면은 이번에는 밸브를 이렇게 열렸어요. 통로가 열렸기 때문에 A에서 B로 물의 이동이 일어날 거예요. 따라서 원래 물통 A의 높이가 이 정도였는데 점점 감소가 하겠죠. 왜냐면 물통 A에서 B로 물의 이동이 일어나기 때문에 물통 A의 높이는 점점 낮아질 테고 반대로 물통 B의 높이는 점점 높아지게 되겠죠. 자, 선생님 여기서 질문을 해볼게요. 그렇다면 과연 언제까지 물이 물통 A에서 B로 이동을 할 것인가 라고 여러분들한테 질문을 해볼게요. 자, 언제까지 이동을 할까요? 자, 이거에 대한 대답을 여러분들이 바로 하시기 전에 한 가지 알아둬야 될 기본적인 개념이 있어요. 자, 바로 물의 높이와 수압에 대한 관계인데요. 자, 첫 번째 그림으로 돌아가서 물통 B에는 아직 물이 들어가지 않고 물통 A에만 물이 있는 그림을 한번 볼게요. 자, 물통 A는 이 바닥에서부터 이 물 높이까지 요만큼의 물 높이가 있어요. 자, 물 높이가 있기 때문에 이만큼의 압력이 발생해서 밸브를 열었을 때 A에서 B로 이동을 하는 거예요. 이거에 대한 압력이 이제 수압인데요. 즉, 이 높이만큼의 수압이 발생해서 밸브를 열었을 때 A에서 B로 물이 이동한다고 보시면 돼요. 자,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여기다가 한번 다시 정리를 해볼게요. 자, 선생님이 비교를 위해서 파란색으로 물통을 그릴 건데요. 여러분들 똑같은 크기의 이러한 통이 있어요. 통이 있는데 똑같은 크기예요. 여기는 물이 가득 차 있고 여기는 물이 조금 차 있어요. 여러분들이 같은 송곳으로 여기다가 같은 위치에 구멍을 뚫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동시에. 자, 그렇다면은 이만큼 물이 많은 경우와 이만큼 물이 조금 있는 경우와 같은 크기의 구멍을 뚫었을 때 단위 시간당 어떤 쪽이 물이 더 많이 나갈까요? 자, 물 높이가 적은 거는 이만큼만 나오고 말기 때문에 그냥 졸졸졸 나오고 말 텐데 왼쪽에 있는 경우는 물이 훨씬 더 많죠. 그래서 더 많은 양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많이 나올 거예요. 즉 이런 물 높이 차이가 물이 갖고 있는 압력, 즉 수압에 대한 차이를 만든다라고 보시면 돼요. 즉 물의 높이가 더 높으면 높을수록 더 강한 물의 압력, 즉 수압을 발생시킨다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다가 정리를 해볼게요. 즉 물 높이가 커지면은 수압도 커진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비교를 할 수 있고요. 한 가지 더. 여러분들 물통 A와 물통 B를 봤을 때 물통 A는 물 높이가 요만큼 있기 때문에 수압이 있고 물통 B는 아직 물이 없기 때문에 수압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볼 수 있죠. 이렇게 압력이 A는 높고 그리고 물통은 압력이 낮은데요. 이렇게 압력은 높은 곳에서 낮은 쪽으로 이동하려는 경향이 있어요. 따라서 우리가 2번에서 밸브를 열었을 때 더 물의 높이가 높아서 수압이 높은 물통 A 쪽에서 물 높이가 낮아서 수압이 낮은 물통 B 쪽으로 물이 계속해서 이동을 하는 거예요. 어떤 느낌인지 감이 오시나요? 즉 물통 A가 수압이 더 높기 때문에 물통 B 쪽으로 계속해서 물이 이동을 한 거예요. 자, 이걸 바탕으로 선생님의 질문을 다시 한번 돌아가 볼게요. 자, 그렇다면 언제까지 물통 A에서 물통 B로 물이 이동을 할까요? 자, 만약에 물통 A랑 물통 B에서 수압 차이가 더 존재하지 않아요. 자, 수압 차이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즉 이건 다시 말해서 무슨 말이에요? 물통 A와 물통 B의 물높이 차이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더 이상 물의 흐름은 생긴다, 안 생긴다? 생기지 않겠죠. 물의 이동은 생기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돼요. 즉 언제까지 물높이에 이동하냐면 물높이 차이가 없는, 즉 물높이가 같은 지점까지 이동을 하겠죠. A는 점점 낮아지고 B는 점점 높아지다가 두 물통의 물높이가 같을 때 더 이상 수압 차이가 없기 때문에 어느 한쪽에서 어느 다른 쪽으로, 즉 압력이 높은 곳에서 낮은 쪽으로 갈 수가 없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물의 흐름은 없어져요. 선생님 세 번째다가 그려볼게요. 물통 A의 높이가 이 정도가 되고, 그리고 물통 B의 높이가 이 정도가 되면은 물높이도 똑같게 되고 수압 차이도 없기 때문에 뭐가 없다? 바로 눈에 보이는 물의 이동이 없게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여러분들이 단순히 그냥 물높이 수압 같게 되면 당연히 없겠지라기보다 선생님이 방금 말한 개념과 여기에는 예시를 통해서 이해한다면 더 오래 그리고 확실하게 기억을 할 거예요. 3번까지 봤다면 선생님이 질문을 하나 더 해볼게요.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물통 A에서 B로 물이 계속 이동을 하게 될까요? 라고 선생님이 질문을 해볼게요. 자, 아까의 경우랑 반대라고 할 수가 있어요. 3번 같은 경우는 물높이가 똑같아가지고 수압이 같기 때문에 더 이상 압력 차이 높고 낮은 곳이 없어서 물의 이동을 안 했어요. 따라서 B에서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A에서 B로 물이 넘어가려면 어떤 차이를 만들어야 될까요? 맞아요. 압력 차이를 만들어야겠고 A에서 B로 넘어가야 되니까 어느 쪽의 압력이 더 높아야겠어요? 물통 A의 압력이 B보다 높아야 A에서 B로 물이 흐를 테고, 압력이 더 높다는 거는 물높이는 어디가 더 높다? 역시 마찬가지로 물높이도 A가 B보다 높기 때문에 A에서 B 쪽으로 물의 흐름이 발생을 할 거예요. 그럼 3번 같은 경우에 지금 물높이가 똑같은데 어떻게 물높이 차이를 만들까요? 만약에 B에 있는 물을 A로 퍼 올린다면은 B는 A보다는 계속 낮고 A는 B보다 높기 때문에 물높이 차이가 생기고 압력 차이가 생겨서 물의 흐름이 생기겠죠. 즉 B에서 A로 물을 계속 퍼 올릴 수 있는 도구가 있으면은 물은 계속 흐르게 될 거예요. 바로 이러한 역할을 하는 도구가 선생님이 바로 위에 적은 펌프라고 할 수가 있어요. 한번 그려볼게요. 자, 이런 식으로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4번에다 그려볼게요. 펌프가 이런 식으로 존재를 하게 됩니다. 즉 B에 있는 물을 이 펌프가 끌어올려서 A 쪽으로 이동을 해요. 그러면 A의 물높이는 어느 정도 유지가 될 거고 B의 물높이는 A보다는 낮은 상태로 유지가 될 거예요. 따라서 A에서 B로 계속 물의 흐름이 일어나게 된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비교를 하시면 돼요. 여러분 이 관계를 보시면은 A에서 B로 물이 흐르고 B에 있던 게 A로 다시 간 다음에 다시 A에서 B로 물이 흐르는 하나의 순환 형태가 만들어지죠. 간단하게 그리면은 이런 식의 순환 형태가 발생한다. 그리고 계속 순환하게 할 수 있는 이 역할을 하는 게 뭐다? 바로 이 펌프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돼요. 선생님이 펌프에 대한 얘기를 되게 길게 했는데 이 얘기를 왜 했냐? 이 얘기가 여러분 아까 전에 본 이 전지가 하는 역할과 비슷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펌프와 전지의 역할을 비교하면서 전압의 개념 다시 한번 등장을 할 건데 여기다가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우선 펌프의 역할이 어떤 건지 보면요. 자, 바로 서로 다른 물통 사이에 뭘 만드냐? 물높이 차이를 만들어요. 왜냐면 펌프는 다른 쪽에서 다른 한쪽으로 물을 퍼 올리는 거기 때문에 양쪽에 물높이 차이는 생길 수밖에 없을 거예요. 생기기 때문에 물높이가 다르면 수압이 같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겠죠. 그래서 양 물통 사이에 수압 차이가 발생하게 돼요. 자, 수압 차이가 발생한다는 거는 어느 쪽은 수압이 높고 어느 쪽은 수압이 낮아요. 우리가 물은 압력이 높은 곳에서 낮은 쪽으로 흐르기 때문에 이런 수압 차이가 계속 생긴다는 거는 물이 흐를 수 있다 없다? 물이 계속 흐른다. 따라서 물의 흐름 혹은 물의 이동을 유지시켜 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를 여러분들 전기 회로에 그대로 가져와 볼게요. 자, 이 펌프가 바로 전기 회로에서는 전지, 건전지라고 할 수 있는데요.
자, 전지의 역할 한번 볼게요. 자, 여러분, 전지는 어떤 역할을 하냐? 이 건전지 기준으로 전지 양쪽에 전기적인 그런 높이 차이를 만들어요. 여기다 한번 적어볼게요. 전지 양쪽의 전기적인 높이 차이를 발생시켜요. 자, 여기서 말한 전기적인 높이 차이는 다시 말해서 전기적인 위치 차이라고 볼 수가 있고, 이거는 좀 더 간단하게 말해서 앞에 말을 따서 전위차라고 했어요. 전위차를 발생시킨다. 뭐가? 바로 이 전지가. 자, 그럼 수업 때랑 똑같아요. 자, 이렇게 전기적인 높이 차이인 전위차를 만들게 되면은 이 전지 양쪽에 전기적인 압력, 즉 뭐가 달라진다? 전압이 달라지게 돼요. 즉 양쪽에 전압 차이가 발생하게 돼요. 펌프에서도 수압 차이에 의해서 다른 쪽에서 다른 한쪽으로 물이 흘렀듯이 역시 전지는 전기적인 위치 차이에 의해서 전압 차이를 만들고 전압이 높은 곳에서 낮은 쪽으로 이러한 전류, 즉 전하의 흐름이 계속 흐르게 한다. 따라서 뭘 유지시킨다? 바로 전하의 흐름을 유지시켜준다 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고, 바로 이게 뭐다? 전하의 흐름이 우리가 지난 시간부터 얘기해온 전류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 전지의 역할을 전압과 전류의 관계로 알아보기 위해서 펌프의 역할까지 알아봤어요. 사실 여러분들이 전압이 뭐다, 그리고 전위차가 어떤 거고 따라서 전지는 전류를 계속 흐르게 하는 능력인 전압을 발생한다. 이게 핵심 개념이지만 이걸 그냥 단순히 바로 들어가게 되면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기가 어렵고 추상적인 개념으로만 여러분 머릿속에 자리 잡게 돼요. 그래서 좀 확실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완전히 똑같지는 않지만 역할이 유사한 펌프, 물통과 펌프로 한번 비유를 해봤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 전압의 기초적인 개념과 특징에 대해서 이번 시간 차근차근 자세하게 알아봤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전류를 측정하는 전류계, 그리고 전압을 측정하는 전압계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전류계와 전압계를 사용했을 때 전기 회로에 걸리는 전류의 세기와 전압의 크기를 한번 측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 시간도 여러분 고생했고 다음 시간에 봐요. 안녕.